드디어 이제 오늘 공부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내용이 나와요. 어, 재결주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해서 인용 판결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재결주의가 구현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8가지, 7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드릴 거예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9번 테마입니다. 문제점 옆에 개법, 고용, 각기, 용처. 오늘 설명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저 순서대로 답안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나오면 속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굉장히 쉽게, 굉장히 짜임새 있는 답안지를 쓸 수 있는 툴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니까. 먼저 개념입니다. 제가 개법, 고용, 각기, 용처라고 노란색 이해용 서술을 해드렸고요. 그 색깔에 맞추어서 우리 교재 보면 개념에 개자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행정소송법 태도 법자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의 고자, 그리고 내용에 관한 위법도 포함되는가 용, 그리고 각하 재결의 경우, 기각 재결의 경우, 인용 재결의 경우, 그래서 개법, 고용, 각기, 용,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위반 소송의 처리, 처까지 적어드렸습니다. 개법, 고용, 각기, 용처를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인용 재결에 대해서는 3.1변명명이라고 적어드렸잖아요. 이 제3자 소송의 경우, 인용 재결에 대한 제3자 소송의 경우가 3이고요. 일부 취소 재결, 그 다음에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그리고 처분 명령 재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인데요. 거기에 제3자 소송의 경우와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상황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내용, 이 인용 재결에 대한 3일 변명명,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에 관한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의 좋은 점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시험 문제 포맷으로 나와 있다. 문제점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해야 되는 건지 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한계 상황이 문제 나오겠죠.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일단 의의부터 시작합니다. 개법, 고용, 각기, 용처, 좀 있으면 귀에 못이 바뀔 거예요. 원처분주의, 이 부분은 주의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원처분주의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주의인가 보다, 입법주의인가 보다, 재결주의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입법주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읽어보세요.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에 대해서 모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재결주의는요,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요. 다시 원처분주의로 갑니다. 원처분에 대해서도 재결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원처분이고 어떨 때 재결인가,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서, 재결의 위법은 재결에서. 단순하죠. 그러니까 재결은 원처분에 대해서 따질 내용을 재결소송에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재결주의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짱구와 흰돌이, 흰둥이였나? 이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이 사고를 쳤다고 해서 쟤네들 대상으로 다투는 게 아닙니다. 애를 왜 저 모양으로 키우는 거예요? 라고 얘네들의 부모를, 멍멍이 주인을 대상으로 다투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재결주의입니다. 실제로 그런 취지에서 재결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해당 행정행위를 직접 다투는 것보다 더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재결기관을 만들어 놓고서 그 재결기관이 처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결을 처리를 하는 더 권위와 전문성이 있는, 말하자면 짱구의 부모, 짱구의 엄마를 대상으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재결주의예요. 행정소송법 태도입니다. 어디까지 왔느냐면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개법,
고용, 각기, 용처, 법까지 왔으니까 초반이란 걸 알 수 있죠. 현행법은 원처분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대로입니다. 다음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처분주의 하에서 무엇이 재결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냐, 재결소송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 것이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19조에 나와 있는 법문 내용이죠. 주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위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내용에 적혀 있는데 대단한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행정작용이요, 행정행위, 처분 자체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위법으로 나뉩니다. 행정행위의 위법은 원래 이렇게 나누게 되어요.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인데 준사범적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위법 유형을 재결해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내용에 관한 위법을 여기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관한 위법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다수 견해는 내용에 관한 위법도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가성비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판례 정도를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부당하게 인용 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다고 해요. 내용에 관한 위법도 포함된다는 말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배점이 큰 건 여기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건 개별 검토입니다. 각기, 용처, 각기, 용 세 가지가 크게 보아서 재결의 유형이죠.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용재결은 다음 시간에 따로 볼 거예요. 각하재결은 처음부터 심판 청구 부적법 하기 때문에 각하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행정심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 절차권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인 척 했는데 이거 원래 너 거 아닌데?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따로 고유한 위법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더 품위 있게 쓰시면 돼요. 심판 청구 처음부터 부적법했다면 각하재결로 당사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 아까 고유한 위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각하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원래는 이 사람한테 그런 절차권이 있었으니까요. 행정심판을 통해서 나는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권이 있었어요. 근데 있는 절차권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원래 처분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사항과 별개의 추가적 불이익이죠. 절차권도 빼앗긴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재결 소송 대상이 됩니다. 각하재결이. 기각재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 나는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침해를 당했는데 재결에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 결국은 이 사람의 불만사항은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같은 내용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결 고유의 위법이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이거죠. 불고불리, 불이익변경, 사장판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잘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드디어 인용재결에 나옵니다. 인용재결에 대한 제3자 소송의 경우와 인용재결인데 일부 취소재결, 인용재결인데 변경재결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7가지 유형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건 복잡하다고 말씀드렸고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